제 친구의 이름은 태식이었습니다. 우린 초등학교 때 처음 만났습니다. 아마도 5-6학년쯤인 것 같습니다.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다가 공을 잘못 차는 바람에 제가 넘어졌는데 그때 다가와 손을 내밀며 웃던 아이, 그게 태식이었습니다. 야, 괜찮아? 미안하다. 앞으로는 내가 내 편 해줄게. 그때부터 우리는 늘 붙어 다녔습니다. 중학교에 들어가서도 고등학교에 올라가서도 우리는 한 몸처럼 다녔습니다. 시험 전날 밤새 서로 문제를 풀어주고 가정사로 힘들 때면 아무 말 없이 옆에 있어주던 친구. 저희 사이엔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선배한테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었는데 태식이가 대신 나서서 이 녀석 건들면 나랑도 싸워야 돼 라며 저를 지켜줬습니다. 그날 저는 확실히 느꼈습니다. 아, 이 친구는 평생 내 옆에 있을 사람이구나. 태식이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우리는 평생 형제다. 내가 잘 되면 내가 잘 되는 거고, 내가 힘들면 내가 힘든 거다. 그 말이 그때는 참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친구 있으신가요? 누구보다도 믿고 내 비밀을 다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존재 말입니다. 세월이 흘러 저는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아내를 만났죠. 처음에는 단순한 회사 동료였지만 점점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고 연애로 발전했습니다. 제가 결혼을 결심했을 때 제일 먼저 축하해준 사람도 태식이었습니다. 야, 드디어 내가 장가 가는구나. 이제 진짜 인생 시작이다. 그의 얼굴엔 진심 어린 웃음이 가득했죠. 결혼식 날 태식이는 제 옆에서 신랑 측 대표 축사를 했습니다. 그가 한 말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제 친구는 참 성실하고 따뜻한 사람입니다. 이 친구가 행복하면 저도 행복합니다. 앞으로 두 분의 앞날에 늘 웃음과 축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그날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였습니다. 아내와 함께하는 새 출발, 그리고 제 옆에는 언제나처럼 태식이가 있었습니다. 신혼생활도 참 달콤했습니다. 아내는 따뜻하고 배려심 깊은 사람이었고, 저는 매일 퇴근 후 집으로 돌아가는 게 즐거웠습니다. 태식이는 여전히 제 곁에 있었습니다. 주말이면 저희 집에 와서 같이 밥을 먹고 술잔을 기울이며 옛 추억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그 행복이 오래가지 않을 거라는 걸요. 이상한 기운은 아주 사소한 데서 시작됐습니다. 아내가 전화를 받을 때 저를 피하는 듯한 모습. 누구야? 하고 물으면 아, 그냥 회사 사람이야. 라며 얼버무렸습니다. 태식이도 조금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자주 연락을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유를 대며 약속을 피하기 시작했죠. 야, 요즘 바빠서 나중에 보자. 그런데 묘하게도 아내는 같은 시간에 외출을 하곤 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수없이 말했습니다. 괜한 의심하지 마라. 저 둘은 그냥 내 소중한 사람들이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안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괜한 의심을 한 건지 아니면 저 둘 사이가 이상해져 가는지 확인하고 싶어졌습니다. 나는 늘 그래왔던 것처럼 퇴근 후 금요일에 집에서 저녁 먹으면서 술 한잔하자고 날짜를 잡았습니다. 그날이 왔습니다. 우린 여느 때처럼 배달 음식을 시켰고 태식이는 편의점에서 술을 많이 사왔습니다. 셋이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어느새 나의 의심은 점점 사라져갔습니다. 그럼 그렇지. 내 아내와 태식이랑 아무 사이 아니지. 내가 오해한 거였네 라고 느끼면서 안도의 마음으로 술을 마시니 평소보다 적게 마셨는데 술이 취해서 소파에 걸쳐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잠결에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아, 텔레비전 소리인가 하면서 잤는데 끊임없이 계속 같은 이상한 신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설마 하면서 잠과 술에 취해 있던 내가 확 깨더니 느낌이 이상한 안방문을 소리 안 나게 살살 방문을 살짝 열어보았습니다. 내가 보지 말아야 할 광경을 보고 말았습니다. 내 아내와 태식이는 알몸 상태였고 내 침대 위에서 내 아내랑 관계를 맺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태식이는 내 아내 위에 올라가 계속 그 짓거리를 하고 있고 아내는 연신 신음소리를 내면서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난 아내랑 관계를 맺을 때도 아내가 아플까봐 소중하게 다루며 관계를 맺었는데 태식이는 달랐습니다. 태식이 허리띠를 내 아내에게 때리며 거칠게 아니 변태스럽게 굉장히 과격하게 더럽게 하고 있었습니다. 태식이는 내 이름을 부르면서 그 새끼랑 나랑 누가 더 잘하냐고 묻더니 내 아내는 태식이가 더 잘한다고 하고 더 거칠게 해달라는 아내의 말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화가 치밀어 오르면서 복수해야겠다는 마음밖에 안 들었습니다. 화를 누르고 복수를 위해 그 짓거리 장면을 핸드폰 영상으로 촬영을 하였습니다. 난 다시 눈물을 흘리며 다시 자는 척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30여 분이 지난 후 그년놈들은 다 끝내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맥주를 마시면서 오늘도 행복했다고 아내가 말을 하였습니다. 오늘도 라는 말에 난 또 분노로 가득 찼지만 나의 계획이 있어 피눈물을 흘리며 참았습니다. 퇴근길에 우연히 집 근처 카페 앞을 지나는데 창가에 앉아있는 두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태식이와 아내. 둘은 마치 연인처럼 마주 앉아 웃으며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은 뚝 떨어지는 듯했고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손은 떨리고 머릿속은 하얘지고 며칠 전 그 일이 떠오르며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내를 붙잡고 물었습니다. 오늘 카페에서 뭐 했어? 태식이랑 무슨 사이야? 나는 알면서 물어보았습니다. 처음엔 부인하던 아내가 결국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나도 나를 어쩔 수 없었어. 태식이랑 있으면 너무 편하네. 그리고 며칠 후 태식이를 직접 불러냈습니다. 야, 솔직히 말해. 무슨 일이야? 태식이는 제 눈을 똑바로 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우리 오래전부터 이런 감정이 있었어. 내가 모를 줄 알았지. 그 순간 제 세상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술에 의지하며 살아갔습니다.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고 회사 일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집에서는 숨조차 쉬기 힘들었고 거울 속 제 얼굴은 금세 늙어 있었습니다. 배신감. 이 두 글자가 제 가슴을 찢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두 사람이 동시에 저를 배신한 겁니다. 하지만 오래 무너져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저는 마음을 다잡고 결심했습니다. 가만히 당하고만 있진 않겠다.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태식이의 가게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불법적인 거래와 세금 문제도 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 아내와의 이혼 소송도 준비했습니다. 증거를 모아 차근차근 쌓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태식이의 가게 거래 내역을 파악했습니다. 세금 신고, 누락, 불법 거래 증거들을 모아 관계기관에 제출했습니다. 동시에 변호사를 찾아가 아내와의 이혼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휴대폰 기록, 사진, 증언 모든 걸 차곡차곡 준비했습니다. 제 삶은 복수를 위한 준비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결국 태식이의 가게는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고 곧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그가 쌓아온 사회적 신뢰는 산산조각 났습니다. 아내와의 이혼 소송에서도 저는 승소했습니다. 배신의 증거는 명확했고 법은 제 편이었습니다. 아내는 위자료를 물어내야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통쾌했습니다. 그래, 이제 조금은 갚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깨달았습니다. 복수는 잠시 달콤할 뿐 오래가지는 않는다는 것을요.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깊은 상처와 공허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배신은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는 사실. 그리고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난다는 것. 여러분이라면 저와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냥 떠나셨을까요? 아니면 저처럼 복수를 선택하셨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공감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